현실 공포는 누구죠? 네, 현실 공포 누구라고요? 바로 동네 꼬마님입니다. 동네 꼬마님은 현실 공포의 황제라고도 불리죠. 도대체 오늘은 어떤 현실 공포 범죄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실 공포의 황제 아니십니까? 또 시작부터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시니까. 아니, 부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번 이야기가 완전히 무섭지 않더라도 이미 쌓아온 업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칭호를 받으셔도 됩니다. 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당연히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황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차를 팔면서 저희 자사 캐피탈도 쓰지만 타사 캐피탈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 이제 다른 선배분들하고 같이 풋살 차는 팀에 그쪽 할부사 직원 형님이 한 분 껴있어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녁도 먹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우연히 한 자리에서 이 형님네 같은 그 할부사 직원 다른 여자분을 한번 부르셨어요. 잘하는 동생이다고. 그래서 왔는데 여자분이 나이가 이제 33살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시들모 나가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좀 무서운 얘기 어쩐 얘기 나오다가 이분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할부사 형님이. 너 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들은 얘기를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이 여성분을 그냥 편하게 똘순이라고 할게요. 네. 이 똘순이는 이제 어려서부터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가슴 아프게도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 아버지가 한날에 돌아가셔요.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외동딸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고아가 돼버렸잖아요. 졸지에 본인이. 그래서 큰아버지가 본인을 걷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사는데 이게 참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아무리 친척이지만 넘이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재밌었대요. 이제 슬픔도 조금 잊혀지면서 친척 언니들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참 처음에는 슬픔도 잊혀지고 재밌기도 하다가도 한 1년이 좀 못 됐을 때부터 불평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내 옆에서 하루 이틀 재워주는 건 재밌지만 이게 1년 가까이 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눈칫밥도 진짜 오지게 먹기 시작을 했고 근데 본인은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그 집에 얹혀갖고 눈치를 보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선택을 하는 갈림길에 왔을 때 실업계를 선택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실업계를 가서 빨리 그냥 취업을 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실업계로 이제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3년을 다니는데 몇 번을 가출하고 싶었던 적이 진짜로 셀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꾹꾹 참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그쪽 생리를 잘 모르는데 고3쯤 되면은 성적이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학교하고 뭐 연계가 돼 있나 취업들을 이렇게 보내주나 보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지역을 그냥 얘기를 할게요. 천안으로 나갔대요. 네. 천안으로 이제 취업을 나가서 천안에서 이제 열심히 생산직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6살 때까지 진짜로 재미있게 일했대요. 그 집 나와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동료들도 사귀고 이제 재밌게 술도 먹고 적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대요. 횟수로 20살 때부터 하면 뭐 한 6, 7년 되지 않습니까? 6천이랑 큰 돈을 모아가지고 왜냐면 꿈이 있었어요. 네. 내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되게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까지 받고 여행도 좀 다니고 여가도 좀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듣고 뭐 자격증도 있나 알아보고 뭐 매장 10곳도 알아보고 이렇게 쭉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똘순이는 사회 오리지널 이 바깥에 세렝게티의 초원에 나온 초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네. 아니나 다를까 하이에나들이 이제 달라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얽혀가지고
4천만 원 정도를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피눈물 나더래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창업을 하려니 돈은 딸리기 시작을 하고 이거를 다시 일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되게 싼 금리에 대출도 해주고 특히 청년들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사업을 그러면 내가 한번 사업계획서랑 써가지고 신청을 해보면서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그 전에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 일자리는 하나 알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구인구직란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대. 인터넷으로 쭉 보는데 일단 생산직은 가기 싫었대요. 네. 자기가 너무 질린 것도 있고 사무직 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몇 군데 면접도 보고 했는데 조금 다 미끄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되다가 하나 눈에 딱 들은 게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오 이거 괜찮다. 급여는 뭐 엄청 안 많아도 되니까 일단 나머지 돈은 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넣어볼까 하고 이제 입사 지원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면접 한번 보러 와라. 그래가지고 알려준 곳으로 갔는데 꽤나 이제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되게 작은 사무실이래요. 갔더니 면접 봐주시는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뭐 얘기하고 하니까는 꽤나 마음에 든다. 일단은 말씀하신 게 생산직에서밖에 없어가지고 이쪽 격리라든가 다른 사무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좀 미숙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 인생 철학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인생 철학이라고. 여기서 배우셔가지고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보시라. 열심히 한 만큼 더 인센티브 가져가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게 무슨 직업이었냐면은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집에서 전화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전산 입력도 하고 집에서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유능한 만큼 그만큼 기본급 외에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예,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게 어찌됐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서류는 아무리 재택근무여도 제출을 해주셔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말한 여러 가지 기본 서류들을 꾸며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달력을 쭉 보시더니 한 열흘 정도면 이날 월요일 이날 일단은 먼저 일로 출근하시라고. 그래서 이틀 정도 이 전산 업무에 대해서 배우시고 바로 일선에 투입되실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셔라 굴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취업이 됐잖아요. 한 열흘 정도 또 이제 앞으로도 시간 남았고 그래서 놀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 생산직에 있을 때 지냈던 친구들하고 이제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만났대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저녁에 또 걸판지게 술 한잔 먹으려고 네. 부정동에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안 부정동에서 만나가지고 술집에서 술 1차 먹고 2차 먹고 이제 술 기운들이 다 무르익고 이렇게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훈남이신 분이 본인을 좀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저 회사에서 저 회식 왔는데 사실 아까부터 조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눈여겨봤다. 선생님 저 실례가 안 되면 저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훈남이 엄청 잘생기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되게 얼굴에 착함 써있더래요. 근데 처음 만난 이런 사람한테 핸드폰 번호 주기 좀 뭐 해가지고 됐다고 했대요. 됐다고 나 친구들이랑 그냥 놀고 간다고 됐다고 그랬더니 막 잡더래요. 그러면 연락처 알려주시기가 힘들면 우리 카톡 친구라도 합시다. 내가 카톡을 좀 하려니까 연락만큼 카톡으로 좀 받아주셔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아이디만으로도 서로 친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카톡 아이디로 친출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이제 술자리 마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카톡을 좀 주고받기 시작을 했대요. 그 훈남하고 이 카톡으로 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매너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참 괜찮다. 일반 회사 다닌다고 그러고 나이가 31살이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내 나이가 26, 이 남자가 31, 5살 차이면 결혼하기도 좋네 막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만나볼까 어쩔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남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커피 한 잔 정도는 저랑 마셔줄 수 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커피 한 잔 정도 괜찮겠다. 왜냐면 초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럼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커피숍에서 만났대요. 번화가 커피숍에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진짜 젠틀하고 매너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쑥맥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엽더래요, 남자가. 그래서 이 남자 보니까 볼수록 매력이 더 넘치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하더래요. 저기 실례가 안 되면 커피는 이쯤 마시고 시간이 이제 식사 시간이 얼추 되는데 제가 저녁 식사 한 끼 모셔도 괜찮겠냐,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매너가 몸에 배어 있구나. 너는 그래, 내가 밥 한 끼 먹어주마 라는 심정으로 가십시다, 밥 먹으러. 그래가지고 남자가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주차장 딱 가갖고 차를 딱 보여주는데, 오, 아직도 안 까먹는데요. C클래스였대요. 벤츠 C클래스. 오. 야, 좀 사네. 좀 살어. 벤츠야, 삼각별이야. 그래가지고 조수석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그 드라마 보면 나오는 것처럼 안전벨트 이렇게 손으로 싹 뻗어갖고 안전벨트도 채워주시더래요. 야, 일단 매너는 진짜 끝장난다. 되게 좋다 하고 식당으로 이동을 하려고 이제 차가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그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를 하나 이렇게 옆에 놔주면서 가시는 길에 목마르시면 우유라도 이거 한잔 하시라고 차에 좀 몇 개씩 갖고 다닌다고 놓더래요. 근데 방금 커피도 마시고 나왔고 해가지고 굳이 마시고 싶지는 않더래요. 밥도 먹으러 가는 길이고. 그래서 아니다고, 별로 생각 없다고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조금만 가면 진짜 맛집 나와요. 여기 몇 블럭 가서 코너만 돌면 나오니까 좀만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더래요. 근데 가다가 이제 신호에 걸렸대요. 딱 신호에 걸리는데 저기 똘순 씨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세게 차 한번 출발시켜보려니까 한번 느껴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에이, 또 이게 뭔 뜬금없는 차 자랑하네 또. 이게 또 허세가 좀 있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해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 똘순 씨 위에 손잡이 잡으시고요. 자, 청룡열차 출발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가 이제 세게 나간다고 하니까 손잡이를 잡고 하나, 둘, 셋, 우웅 하는데 필름이 팍 끊겨버리더래요. 본인이 기절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왜 기절을 했냐면은 그 우리 머리 위쪽에 자동차 손잡이 하나씩 있잖아요. 보통 차 타면 고급차여서 그랬는지 손잡이가 쇠였대요, 쇠. 그래서 이 쇠 손잡이를 잡고 딱 하는데 전기가 빡 하고 오더래요, 제 몸에. 전기가 빡 하고 오고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뜨끔 하는 것 같으면서 그냥 그대로 본인은 완전 블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진짜로 얼토당토않게 그 차에서 기절을 하고 눈을 떴을 때는 엄청 작은 방에서 눈을 떴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래요,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 진짜로 작은 공간 하나 있고 화장실 바로 있고 나가는 현관 있고 한 5평도 안 돼 보이는 정말 작은 방에 본인이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려고 일어났더니 작은 창문 하나 뚫려 있는데 바깥은 밤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그냥 잠겨있을 줄 알았더니 쓱 열리더래요, 그냥. 그래서 어디지? 여기는 병원인가? 하고 딱 나갔는데 진짜 작은 공장이더래요, 거기가. 그냥 폐공장이더래요. 전기가 근데 들어오더래요, 거기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저기요 하고 불렀대요, 사람을. 그랬더니 어떤 남성분 한 분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일어나셨냐고. 일어났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여기서 조금 머무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 여기서 머무를 생각 없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그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일단은 자세한 얘기는 내일 나누시고 들어가서 일단 쉬시라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더 물어봤는데 더 이상 대답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방으로 다시 들어왔대요. 그래서 본인 거 핸드백, 핸드폰 이런 걸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잠은 안 자고 뜬 눈으로 그냥 초조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으니까 동이 터오더래요. 그래서 동이 터오면서 이제 다시 바깥에 나가서 봤더니 담장 높이가 5m는 돼 보이더래요, 진짜. 엄청 높았대요, 담장이. 교도소 같더래요, 이 공장이. 그렇게 큰 공장은 아닌데 담장이 쫙 둘러싸져 있고 나가는 철로 된 게이트가 하나 이렇게 있고, 우리 이렇게 철이 창을 쭉 박아놓은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게이트 딱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긴 도대체 어디지? 동이 타오니까 더 을씨년스럽더래요, 이 공장이. 내가 여기 왜 있나 싶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 막 불렀대요.
저기요 하면서 이제는 목소리 크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고요. 그랬더니 막 어문 소리 하더래요. 본인이 뭐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일단 여기에 그 구금이 좀 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경찰이시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뭐 경찰은 아니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 아니면 뭐 서류를 날 보여주든가 일단 경찰 부르라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고 막 따졌대요. 언성을 높여서. 그랬더니 번쩍 하는데 귀싸대기를 딱 올려 붙이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다시 머리를 들고 보니까 그때부터 무차별 폭하더래요, 본인을. 그래서 이유도 모르겠고 한참 맞는데,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인데, 그렇게 맞고 나서 남자가 얘기하더래요. 너 모질하느냐? 야, 상황이 넌 파악이 안 돼? 네가 지금 나한테 막 질문하고 지금 네가 그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냐, 지금이? 야, 머리가 있으면 주변을 보라고, 이 뭐뭐 같은 여자야 하면서 말투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막 그랬더니 그냥 묻지 말고 있으라고, 며칠 있으면 나가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게 말이 많아. 너 한 번만 더 짓거릴 때마다 그때는 네 이빨을 하나씩 거니까 근 줄 알아. 못할 것 같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원한 살만한 것도 없고 돈 사기당한 게 다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중년의 여성분이 네. 쟁반에다가 밥을 하나 딱 해가지고 본인 방으로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여자를 또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놓이니까,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아주머니?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나도 몰라, 이거 밥이라도 잘 먹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내가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줌마, 여기가 뭐 하는 곳이고 어디예요, 왜 사람을 왜 때려요? 딱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몰라, 며칠 있으면 다들 나가, 그러니까는 있는 동안 밥이라도 잘 먹어 하면서 밥을 주는데, 식단이 진짜 끝장나게 나오더래요. 진짜 잘 나오더래요, 식단이. 근데 뭐 밥이 넘어가요? 그냥 밥상 앞에 두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밥이 안 넘어가니까. 그랬더니 남성분이 또 오더래요. 그러더니 야, 왜 안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먹어. 쳐 맞고 먹으면 아프잖아. 먹어. 내 보원 앞에 지금 빨리 다 먹어. 그러더래요. 근데 무섭더래요. 왜냐면 진짜 뗄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막 먹었대요. 먹는데 목이 메이니까 이게 어거지로 먹고 막 속도 더부룩하고 체할 것 같고 다 먹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쟁반 내보내고. 편하게 바깥에서 볕도 좀 쐬시고, 며칠 요양하면 되는 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만 말씀하시라고 알았다고. 근데 하루 종일 본인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작은 공장 안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했대요. 봤더니 옆에 그 체어맨 자동차 체어맨 한 대하고 포터 한 대, 이렇게 차는 2대 있었고,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게이트 쪽 너머를 이렇게 봐도 다 산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냥 내가 물어봐도 대답해준 사람이 없고, 더 물어봤다면 또 뺨에 불 날 것 같고. 근데 또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진짜 임금님 수라상같이 밥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나쁜 곳은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로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비밀 첩보기관인가 막 이런 생각이, 영화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나쁜 놈이 날 납치한 거면 밥을 이렇게 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점심은 또 그냥 먹었대요. 왠지 또 밥상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놓이더래요. 이게 며칠 있으면 나갈란가 보구나, 밥을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진수성찬을 먹고 또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고 막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놔주더래요, 방에. 그리고 이제 저녁도 진짜 진수성찬으로 먹고 이제 본인이 졸음이 몰려오긴 하더래요. 되게 무섭고 당황스럽지만.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얼마 안 있다 잠이 들었대요. 일단은 선잠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정신이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은 감고 있고 귀만 열린 거죠. 딱 그 상태가 됐는데 멀리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뭐라 하는. 나가려고 봤더니 밤에는 또 문을 이번에는 잠궈놨더래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 방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 작은 창문 하나 그쪽으로 이제 열리니까 열어놓고 귀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내밀고 최대한 얘기를 들어봤대요.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데, 소리가 이제 워낙 조용하니까 주변이 소리가 들리는데
통화 내용이 조금 재밌더래요. 웃기더래요, 이게. 형님, 이번에 물건 하나 일단은 가져놓고 지금 상품화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일단은 워낙에 말라가지고 일단은 조금 중량도 좀 채우고 일단은 표준까지는 채워가지고 출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이 얘기를 듣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면 내 얘기일 건데 아마 내가 좀 몸이 마르긴 했는데 네. 저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그래서 그냥 마저 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밥이 또 진수성찬 들어와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다가 또 바깥에 나갔대요. 아침밥 먹으니 또 문을 열어줬대요. 나가서 또 막 돌아다니고 거닐고 하는데 본인이 있는 이런 작은 방이 본인 말고도 2개가 더 있더래요. 총 3개가 있더래요. 근데 2개는 비어 있더래요, 방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럼 여기 지금 들어와서 감금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납치한 거 치고는 밥도 참 잘 주고 일부러 살찌우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안 되겠다. 나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리를 막 굴리다가 이제 저녁 식사 때 항상 밥은 중년 아주머니께서 갖다 넣어주셨대요. 아주머니가 이제 밥을 넣어주시길래 아주머니 그 손목을 잡았대요. 아줌마. 그때 아줌마가 왜? 그러더래요. 아줌마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줌마 나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줌마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깟고기 안 먹어요. 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서 그 고기도 이렇게 그릇을 엎어버렸대요. 예. 아줌마 나 고기를 안 먹으니까 아줌마 말해주라고. 아줌마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 엎어진 접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고기를 주워 담더래요. 고기를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왜 고기 안 먹어? 응? 얘네 안 불쌍해? 그러더래요. 아줌마 뭔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너만 불쌍해? 이 고기들은 안 불쌍해? 얘네들은 뭔 죄냐? 얘네들은 밥상에 고기로 올라가도 되고 너는 올라가면 안 되냐? 그러더래요. 아줌마가 뭔 말인데? 그랬더니 시간 지나면 다 알겠지.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너 이런 식으로 밥상 한 번만 더 엎으면 그때는 이 아줌마도 가만히 안 있는다. 아줌마 착한 사람 아니다. 그러더래요. 야, 아줌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또 엄청 주눅들었대. 아줌마 순간적으로 그 변하는 말투와 눈빛이 와 진짜로 장난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내가 잠시 후에 밥상 다시 가지러 올 때 여기에 뭐 남아있게 하지마. 다 먹어. 아줌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알았습니다 하고 아줌마 나가고 일단은 막 먹고 옆에 변기에다 막 버리고 그랬대요. 이거를 아줌마가 돌아와가지고 잘 먹었네. 잘 먹고 포동포동 살찌야지 그러면서 갖고 나가더래요. 이때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대요. 네. 내가 뭔가 식용으로 팔려가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사람이. 나를 지금 살찌우려고 먹이는구나. 이게 느낌이 확 들더래요. 되게 고급진 환경에서 나를 살찌우고 있구나. 나가야겠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남은 거는 진짜 죽음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근데 또 이제 문을 잠궈 놓으니까 근데 이제 나가는 문이 하나가 있고 이 나가는 문은 바깥에서 잠그니까 안에서 어떻게 열 수가 없대요. 근데 뒷문이 하나가 있대요. 뒷문은 안쪽에서 아예 자물쇠로 걸어서 잠궈놔 버렸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사람이 옛말에 아는 게 힘이다란 말이 있잖아요. 이 똘순이가 공장 일을 그만두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2016년, 15년 이때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열쇠가 고장난다. 도어락이 고장나면은 이제 열쇠 수리기사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9% 남성분이시니까 오시면은 불안할 수도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열쇠를 배웠어요. 열쇠를. 그래서 여성 출장 열쇠 기사를 하려고 열쇠를 기술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이걸 따고 이런 거 실습도 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똘순이가. 그래가지고 방안을 이제 곰곰이 쳐다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우리 전선 있죠. 전선을 보니까는 몇 가닥이 화장실 쪽으로 어디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거를 가가지고 안 쓰는 전선 같은 걸 막 뜯었대요. 전선이 두께가 얇은 거 말고 조금 두꺼워져서 통구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강성이 나오니까 이빨을 이용해갖고 피복 벗겨내고
하나는 기역자로 꺾고 하나는 조금 뭐 이렇게 꺾고 두 개로 어떻게 잘하면 된대요. 저한테 얘기는 해주던데 저는 안 따봐갖고 모르겠어요. 다른 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밤에 진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대요. 진짜 새벽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 두 개를 들고 뒤로 나져있는 문을 살살 따기 시작을 했대요. 열쇠를. 근데 이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기술을 좀 안다고 해서 뚝딱 하고 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진짜로 이 열쇠 수리공분들 전문 이 장비가 있으면 그나마 수월한데 이런 전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 정말 어렵대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초인적인 이 손끝의 감각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전선 몇 가닥 꼬고 막 해가지고 땄대요. 딱 돌리고 자물쇠를 밑으로 내려 살짝 열고 뒷문을 천천히 끼익 하면서 이제 열었대요. 소리 안 나게. 진짜 천천히. 그냥 열면 끼익 거려버리니까 살짝 열길래 끽 소리 나길래 살살 밀면서 열고 조용히 바깥으로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일단 본인이 공장 안을 그냥 진짜 수백 바퀴는 돌아봤으니까 이 공장 구조는 알잖아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보는데 머릿속으로 다음 플랜은 뭐였냐. 저 체어맨을 갖고 튀자였대요. 저 체어맨을 갖고 튀자. 왜? 본인이 이 공장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꼭 남성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로테이션이 되는데 항상 본인을 지켜는 보고 있대요. 항상. 눈을 절대 안 뗀대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척 하면서 체어맨 근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겨눈질로 보는데 포터는 차가 높아서 안 보이고 체어맨은 열쇠가 옆에 꽂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은 저 키가 있으니까 저거 체어맨 시동을 걸어가지고 나가는 게이트는 그 우리 진짜 영화 보면 회장님 집 게이트라고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이트니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차 시동 걸어가지고 악셀을 끝까지 밟고 저 게이트를 때려 부시고 나가자. 어떻게든 막 나가면 길은 나오겠지. 일단은 탈출하자. 여기 있으면 나는 고기가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용히 체어맨까지 가가지고 체어맨 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당겼더니 톡 하면서 열리더래요. 오케이. 체어맨을 탔대요. 앉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만졌더니 키가 만져지더래요. 가자. 걸고 가자. 그래서 시동을 무르릉 걸었더니 웅웅 하고 시동이 걸리고 진짜 한 5초 있다가 이야 하면서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나오더래요. 그 앞쪽에 방 같은 데서. 그래갖고 이미 일단은 물은 어클러졌고 뭐 똘순이가 운전은 면허는 있었으니까 운전은 평상시 안 하고 다녔어도 빠꾸기가 넣고 악셀 끝까지 밟아서 일단 차 뒤로 막 나갔다가 앞에 이제 게이트 쪽으로 돌진을 했대요. 악셀을 끝까지 밟고 우왕 해가지고 게이트를 빵 박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게이트 막 펑 날아가면 차가 쫙 나가잖아요. 그건 영화래요. 그게 영화래요. 게이트를 빵 봤는데 범퍼 떨어져 나가고 본네트 뒤집혀가지고 앞유리 쪽으로 아예 튀어 올라오고 차 쇠에 걸려가지고 나가다 말더래요. 머릿속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장면이 아닌 거예요. 받았더니 충격도 생각보다 되게 컸고 멋됐다. 진짜 차에 내렸대요. 일단은 더 이상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지길래 차에서 내려갖고 보는데 남자가 막 뛰어오고 있더래요. 네. 똘순이도 일단은 게이트 바깥쪽으로 막 뛰었대요. 막 뛰다가 여기 위치를 모르잖아요. 여기가 산 중턱인지 산 기슭인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앞에 밤이라서 보이지도 않고 에라 몰라 일단은 그냥 앞만 보고 뛰는데 뭐가 안 보이더래요. 그냥 나무에 머리 박아갖고 기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모르겠고 뛰는데 갑자기 발밑이 쑥 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뛰다 말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돌박 같은데 허리도 찌고 머리도 찌고 했는데 구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정신을 잃으면 난 끝난다. 정신 잡아 붙잡아면서 굴러가지고 내려가다가 나무 같은데 이제 빡 부딪히면서 멈췄대요. 멈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번면이라고 그러죠. 산 비탈면이 돼요. 거기가 이제 눈이 더 어두면 조금 적응이 더 되고 일단은 움직이는데 뭐 몸은 크게 안 다친 것 같더래요. 허리는 좀 아픈데.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네 발로 기어가지고 방향은 모르겠고 막 어디론가 기어서 일단 이동을 막 했대요. 왜냐하면 공장 쪽은 불빛이 보이니까 예. 그 반대쪽으로 그냥 네 발로 막 기어서 막 가니까는 얼마나 갔을까? 앞에 또 불빛이 보이더래요. 저 멀리 아래쪽으로. 벽까지만 가면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막 기어가다가 어느 정도 번면이 끝났을 때부터는 다시 뛰었대요.
싹 뛰어가지고 마을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네. 완전 시골이더래요. 거기가 화목보일러 있죠. 화목보일러에다가 나무 넣으려고 화목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아주머니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사람 살리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이고 다 큰 처자가 이게 뭔 몰골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지역명 안 밝힐게요. 그냥 네. 여기는 어디야? 하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좀 멀리까지 왔구나. 아줌마 이 근처에 경찰서 어디 있어요? 경찰서 아줌마. 그랬더니 이 근처엔 없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아줌마 나 죽다 살았어. 나 진짜 심각해 아줌마. 전화기 좀 쓰게 전화기. 아줌마 핸드폰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핸드폰이랑 다 안에 있어. 들어가서 써.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 가정집 전화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가정집 전화를 이렇게 들고 뚝 소리가 나길래 112 눌렀대요. 그래가지고 신호가 뿍뿍 가는데 확 하고 끊기더래요. 신호가. 그래가지고 다시 수화기 내리고 다시 들고 근데 이제 신호가 안 울리더래요. 그 뚜 하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핸드폰 좀 주세요. 핸드폰 전화기 여기 왜 그래도 시골에서 그런가? 아줌마 핸드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딱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 앞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이 그러니까는 한 집 같더래요. 그 위에 공장하고 연결된 곳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래요. 딱 가구 수를 세어봐도 진짜로 한 3가구가 안 되더래요. 이게 여기 있어도 죽겠구나 싶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중년이 아니고 이제 노년으로 좀 접으신 여성분인데 여성분이 본인을 이렇게 막 잡더래요. 옷을 진짜로 막 악랄하게 쥐어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손 뿌리치고 막 할머니가 뒤로 넘어져갖고 머리를 찌던 말던 뒤로 팍 밀치고 다시 이제 뛰기 시작을 했대요. 다시 거기서부터. 근데 뛰면서 저쪽 공장 쪽을 이렇게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후레쉬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후레쉬 들고 뛰면은 후레쉬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에라이 몰라 하고 이제 막 또 뛰기 시작한 거예요. 밑으로. 방향은 몰라요. 길도 없어요. 본인이 길이 어딘지도 파악이 안 되고 막 뛰어서 그냥 어디론가 일단은 몰라. 산 제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대한민국 땅이 한 방향으로 가면 뭐 도로 하나 안 나오겠냐. 이 쬐깐한 나라에서. 이 생각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 뛰는데 산에서 한 방향으로 가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본인 생각은 아무리 밤이지만 내가 이렇게 막 네 발로 기든 어쨌든 1시간 정도 가면은 그래도 마을이 나오든 길이 나오든 제대로 사람이 사는 이런 큰 길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동이 틀 때 동안까지도 길 하나를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겁이 나더래요. 내가 사람 사는 쪽이 아니고 산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분명히 오르막을 본인이 찾아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내가 제자리를 돌고 있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동이 터가지고 그때서 이제 주변이 눈에 들어오니까 쭉 보는데 진짜로 시야상으로 2km, 3km만 나가도 도로가 있었대요. 근데 밤이라서 그걸 못 보고 어문들 계속 본인이 빙빙빙빙 돌고 있었던 거였더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동이 텄고 길가로 막 나갔대요. 길가로 막 나가가지고 근데 여기가 워낙 시골에 다니는 차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길 따라서 막 뛰는데 이게 사람이 잘 안 뛰어진대요. 이게 온몸에 진이 빠져가지고 진짜로 뛰다가 토가 나온대요. 사람이. 구역질이 그렇게 나온대요. 이게. 구역질을 하고 뛰고 구역질을 하고 뛰고 반복해서 가다가 차가 한 대 와가지고 딱 기쁜 마음에 손 흔들 것 같죠. 얘기 들어봤더니 기뻤다가 숨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 공장으로 가는 차인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나를 본 것 같더래요. 차가. 그래가지고 그지몰골을 하고 손을 막 머리로 위로 올려고 막 흔들었대요. 세워봐요 하고 흔들었대요. 차가 세우더래요. 그랬더니 아저씨더래요. 그냥.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고. 아저씨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도시로 나가는 길이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저씨 내가 나중에 세차비는 내가 줄라니까 나 차 좀 태워주라고. 아저씨 나 제발 좀 태워주시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태워주더래요. 아저씨가 태워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래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대요.
비포장으로 들어가기만 해봐. 그냥 나가볼라니까.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아저씨 나 창문 좀 열고 있겠다고. 왜? 창문을 열어놔야 비포장길로 들어가면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문은 안 열릴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네. 그래서 창문을 막 열어놓고 아저씨는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아저씨 일단은 도시로 좀 빨리 가주시라고. 그래서 막 이게 주변 조원들이 비포장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는데 비포장을 안 들어가고 도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아저씨. 마음이 놓이니까 명함 한 장 주시라고. 그리고 명함 한 장 받고 아저씨 제가 꼭 전화드리고 살해드리겠다고. 진짜로. 목숨 걸고 이건 약속 지키겠다고 하고 그 길로 파출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경찰서를. 그래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내 여기까지 왔다. 몰고를 보니까 경찰분들 깜짝 놀라시더래요. 본인을 보고. 그렇지. 미친 여자 같진 않고. 거기가 어디냐고. 모르겠더래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명함 받은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저씨 아까 저 픽업해 준 곳이 어디냐고. 그때 아저씨가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전화로. 거기가 뭐 어디서 좀만 가서 뭐 어디로 꺾어서 그쪽 근방에서 내가 그 여자를 태웠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경관분들하고. 가서 봤는데 본인이 거의 하루 저녁을 꼬박 세울 정도로 산을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그 근처에는 이런 시설물이 있는 곳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위성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근방 위성지도를 딱 놓고 봤는데 이 똘순이가 얘기한 것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는 아니더래요. 그쪽 지역에. 그렇게 생긴 게 꽤나 듬성듬성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경관분들이 찾아보겠다. 왜냐하면 몇 군데를 찍어줬대요. 같이 그 근방 반경을 그리고 막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똘순이는 경관분들이 일단은 차로 천안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줬대요. 네. 천안까지. 그래서 일단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몸조리를 좀 하는데 어디 부러지거나 살 찢어진 곳은 없었으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있는데 경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밝혀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예. 되게 의심이 가는 곳은 발견을 하셨는데 이미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거기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건 조금 나중에 들은 얘기고 똘순이가 이제 집에 와서 정신 좀 차리고 우리 월요일 날 출근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출근을 못 하겠대요. 이게 당장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갖고 일단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찾아가 봤대요. 사무실이 없더래요. 이게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하고 오. 되게 머릿속이 하얘지더래요. 내가 홀렸나?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경관분들은 조사를 또 해주시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거는 밝혀내기가 힘든 게 오. 처음에 본인을 납치했던 남성 있잖아요. 훈남 같은 경우에도 이게 CCTV에 다 찍혀요. 이 경관분들이 이거를 놓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뭐 카페에서 나온 것까지 얼굴은 딱 아는데 차 남바가 찍혔을 거 아니냐고요. 똘순이가 이 남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안심했던 게 뭐냐면 똘순이 친구한테 이 남자 차 남바를 남겼었어요. 오. 뭐 1111 이런 식으로 해서 남겼어요. 그냥 남바를.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소름 돋고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이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차 남바 아니까 차족 조회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돌비님 차 남바 달아보셨어요? 제가 직접요? 네. 예. 달아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걸요? 예. 달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이게 얼마만큼 남바를 달기 쉬운지. 공인까지 하는데. 맞아요. 차에 남바가 달려있다고 무조건 이 차 남바가 저걸 거라는 이 상식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어둠의 루트로 나오는 잘못된 남바를 달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 남바로 차적 조회를 했더니 벤츠 C클래스에 같은 색상의 차가 나오는데 그 차주가 아니에요. 오. 심지어 그 차는 정말 먼 타 지역에 같은 날 다른 데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확인까지 다 됐고. 예. 그런 식으로 남바로 똑같이 갖다 써버리더라고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을 납치해간 사람도 오리무중이 돼버렸는데 그 납치 방법도 진짜 순간 딱 손잡이 잡고 번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번뜩하고 정신 아득해지는 순간 눈 떠보면 그 침대인 거고. 와.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름 유출을 하는 거고 상당히 타당한 유출을 하는 게 뭐냐. 그 회사에 냈던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냈었단 말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아무도 없어요. 네. 혼자예요, 혼자.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인 사람들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에 일바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범죄에. 예. 왜 그러냐면 연고가 없는 사람은 사라져도 보통 우리가 CCTV 보관 기간을 2달, 뭐 석 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간 내에 신고가 안 들어가진대요. 똘순이도 여기서 사라졌잖아요. 석 달, 넉 달 안에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똘순이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예. 그래서 범죄에 일바로 노출이 되는데 이게 원한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구인구직 보고 이 신청하는 사람들 서류 보고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작업을 좀 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영화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걸 보면. 네네. 근데 이 똘순이가 느낀 건 뭐냐? 굉장히 VIP가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었나? 네. 그러지 않고서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줘가면서 먹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이 진짜로 팔에 닭살 돋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예. 시집을 그래서 좀 빨리 갔어요. 가족 만들고 싶다고. 야,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다, 진짜. 그래도 오늘 이야기 이렇게 진짜 순화하기가 힘든 이야기인데 이 네. 이야기를 순화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주셨을까. 오늘 동네꼬마님 진짜 너무나 레전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에 말로 하시는데 머릿속에 상상이 다 된다는 어떻게 이런 마법이 있지 싶기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듣는 영화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놀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야, 너무 긴박한 이 상황. 그리고 아까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번호판 가는 거 그거 되게 쉬워요. 진짜로. 여러분들 달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달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디테일이 있었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고, 그리고 타겟팅이 가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번 1000번 조심하라고 얘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홍코노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언덕길의 키 큰 여자 사연으로 처음 등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정말 큰 트라우마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일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코노메님,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언덕길의 키 큰 여자, 예. 그 사연 이후에 그때부터 트라우마도 또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시다고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키 큰 여자 귀신에 대한 얘기만 다루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이후로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를 겪었다 정도로만 얘기를 드렸지,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이제 그 이후에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고 어떤 기한 일을 겪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번 이야기를 못 들었어도 이번 이야기는 그냥 이번 이야기로 들어주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귀신 한번 보고 그 뒤로 귀신에 홀리거나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키 큰 여자에 대한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겨울 12월쯤에 겪었던 얘기였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사실 생겼어요. 변화라는 게 좋은 쪽으로의 변화는 절대 아니고
제가 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굉장히 피폐해지고 정말 남들한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봤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12월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날부터 잠을 집에서 못 자기 시작해요. 오. 굉장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불면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자려고 누워도 다음날 새벽 5시나 6시가 돼야 겨우 잠이 들거나, 그마저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잠을 자서 가위를 눌리고 아이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학교 등교를 하고 계속 그런 게 일상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수 있는 건 사실 집에서는 못 자고 거의 학교에 가서 엎드려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창 시절 좀 공부나 이런 것도 좀 소홀해지게 되고, 사실 그런 시절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러던 나중에 기억이 나는, 어찌 보면 좀 저의 입장에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8시 10분쯤에 등교를 하고 8시 10분부터 영규시가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저희 고등학교 때는 영규시는 1교시, 2교시 뭐 이런 정상적인 수업이 아닌 보충 수업의 개념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교시 같은 경우는 뭐 9시나 10시 이쯤에 1교시가 수업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영규시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영규시의 보충 수업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야자 시간에 과외를 해서 야자를 뺐기 때문에 영규시는 제가 좀 뺄만한 딱히 그런 건덕지도 없었고, 제가 굳이 뭐 빼야 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영규시 수업은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 말고 제 옆에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영규시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얘는 이제 대신 야자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규시가 끝나면 1교시에 그 친구가 오게 되는데, 항상 저희 학교는 월요일마다 아침 조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에서 하는 담임 선생님들과의 그런 조례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교생이 나가서 하는 그런 아침 조회 있잖아요. 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제가 일단 영규시를 수업을 듣다가 그날도 밤을 새고 온 날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제가 몸의 긴장도 싹 풀리고 하다가 그대로 엎드려서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게 되는데, 제가 엎드릴 때 책상의 제일 끝부분에 이마를 이렇게 대고 엎드려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를 최대한 뒤로 좀 빼고 책상에다가 이마만 이렇게 댄 채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선은 책상 밑, 그리고 제 허벅지나 이렇게 의자 쪽에만 제 시선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니까 솔직히 그거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대놓고 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충 수업 때 선생님이 야 뒤에 쟤 깨워, 저를 이제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깼거든요. 깼는데 엎드려 있는 상태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에 눌렸는데, 시간이나 뭐 이런 제한이 없이 그냥 막 깨야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누가 자꾸 재촉하고 선생님이 깨우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막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움직여서 깨려고 해도 그 가위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 바로 앞에 있던 제 친구가 선생님 코너 오늘 아파서 계속 자야 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좀 거짓말을 쳐준 거예요. 정말 고맙게도.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 하시더니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도감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자게 되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큰 소리에 깨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주변이 고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문득 갑자기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다가 갑자기 그 조용한 느낌이 딱 들어서 깼는데, 역시나 가위에 눌린 채로 그대로 엎드린 자세로 그대로 몸이 안 움직인 채로 깼어요. 깼는데 이제는 좀 조용하니까 사람이 없나 하고 깨려고 하고 있는데, 뒤쪽 문에서 누가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려요. 네. 오더니 야, 너 조회 시간인데 안 나가냐? 제 짝꿍이 온 거예요. 그 영규시 안 하고 1교시만 하는 친구가. 야, 너 조회 시간인데 안 나가냐? 근데 제가 이게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 소리는 들었는데 대답은 하고 싶은데 막 속으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나 가위 눌렸어. 몸이 안 움직여.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답답하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야, 나 가위 눌렸다고. 뭐? 가위? 뭔 가위는 뭔 가위야? 하더니 옆으로 쓱 오더니 제가 눈은 뜨고 있었거든요. 네. 눈은 뜨고 있었는데 제 허벅지 밑으로 책상 밑으로 고개를 쓱 내밀고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야, 얘 진짠가 보네. 너 진짜 안 움직이냐? 뭐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나 진짜 안 움직여. 막 속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말은 안 나오고 그냥 눈만 마주치고. 근데 얘가 되게 서운한 게 저를 깨워주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막 혼자 낄낄낄낄거리면서 저를 막 아유 멍청한 놈 하면서 그냥 옆에 와서 가방을 툭 내려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행동이 좀 너무 서운해가지고 너 진짜 깨면은 너 얘기 한마디 해야겠다. 나 진짜 너무 힘든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몸이 깨더라고요. 몸이 깨면서 이제 완전히 가위가 풀렸어요. 가위가 풀렸는데 역시나 저는 그 상태로 그대로 엎드려 있었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야, 너 나 가위 눌련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실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엎드려서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막 무섭다 이런 느낌보다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그런 비몽사몽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무섭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운동장에 막 뭐라 마이크 소리가 들려요. 아침 조회 하니까 전교생은 다 나가고 그냥 교실엔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또 누가 툭툭툭 하고 또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가위가 풀렸으니까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제 짝꿍이 온 거예요. 제 짝꿍이 그냥 가방을 메고 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조회 시간인데도 안 나가냐? 아까 제가 가위 눌렀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벙쪄가지고 야, 너 방금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뭔 개소리야. 야, 나 지금 왔는데. 아니, 너 아까 나 가위 눌렸다고 막 그러니까 나 막 놀리고 막 좀 약 올리고 그랬잖아. 아니, 뭔 개소리야. 나도 지금 아침 조회 안 받으려고 몰래 해서 지금 이제 겨우 왔구만. 그러더니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걸 겪은 게 별로 흔치가 않아가지고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꿈꾼 건가? 그래서 아니 나 그냥 꿈꾼 것 같아 하고 나 화장실이나 가겠다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세수해서 좀 깨려고. 근데 세수를 할 때 그 양손으로 보통 세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손으로 손 웅덩이를 만들잖아요. 제가 손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고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얼굴에 갖다 댄 순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에 물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물 웅덩이가 제 코랑 입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얼굴에 물을 머금은 채 그대로 멈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보통 숨을 좀 이렇게 한번 하고 딱 물속에 들어가면 뭐 짧게는 몇십 초, 길게는 뭐 1분 이상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이 된 채 그냥 갑자기 코에 물이 툭 들어가니까 5초도 안 됐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5초, 10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죽겠어가지고 진짜 익사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라는 말 있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진짜 죽었다. 나 진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누가 제 등을 싹 하고 세게 때려요. 싹 하고 세게 때리면서 제가 그때 손에 있던 물을 촥 내려놓고 파 하고 깨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고작 손에 있는 물 웅덩이 정도였는데 팍 하고 깨고 근데도 제가 깼는데 저를 막 어깨를 막 계속 때려요. 아까 그 제 짝꿍이 화장실에 따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깬 줄도 모르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욕을 하면서 야, 나 깼어 괜찮아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너 진짜 미친놈 아니 너 왜 그러냐. 야, 나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눈이랑 계속 서로 노려보고 코랑 입을 물에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고 가만히. 근데 내가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내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너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아까 뭐 가위 눌렸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줄 알고 다시 와서 깨워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죠. 제가 이때 이제 이런 일을 겪고 심각성을 느끼기 이제 시작할 때였어요. 이때부터.
이날 저는 이제 독서실을 다녔으니까 새벽 1시, 2시 막 이때 집에 오게 되는데 저희 집은 골목길에 있는 2층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골목 뒤에 계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야 저희 집인데 새벽에 끝나고 올라가는데 계단 중간에 시꺼먼 고양이가 한 마리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길고양이들은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는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아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도망을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 앞에까지 가만히 있길래 제가 머리를 이렇게 싹 쓰다듬었거든요. 쓰다듬는데 푸트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검은색 비닐봉투였어요. 제가 그 일은 무섭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나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헛것이 보인다.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러고 뭐 비닐봉지네 하고 걸어서 올라가려고 2층 위에를 보다가 가야겠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2층에 도착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겠다 하고 올라가려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나 2층 사는데? 우리 집은 2층밖에 없는데? 내가 2층에서 또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1층에 그냥 그대로 2층을 올려다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정신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이제 모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너무 많지만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희 집은 이제 또 옛날 건물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 바깥에 있어요. 1층 완전 옛날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푸세식이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가서 조준을 하고 이제 밑을 내려다 보는데 그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푸세식 화장실에 그냥 대자로 뻗어서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빈혈 증세에도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건 빈혈 증세랑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네. 저도 빈혈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니까 운전을 아직 못했을 때였고 할머니 댁이랑 저희 집이랑 거리는 1시간 거리인데 제가 이제 뒷자리에 가족들이랑 자 이제 할머니 댁 가자 하고 차를 타고 제가 창문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네? 출발하자마자 이제 가야지 하고 창문 보는데 1시간 거리를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그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단순히 가위의 느낌보다 왜 최면 걸리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디 한 곳을 좀 응시하다가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슬슬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때부터 다리를 엄청 떨고 그다음에 손톱을 엄청 뜯기 시작해요. 제가 돌비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보낸 사진은 그때 당시에 손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예요. 이거 한 일주일 전인가 찍은 거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건데 아직도 저는 그때처럼 막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짜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손톱을 뜯으면서도 수업 시간에 손톱을 막 뜯는 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확 때려요, 어깨를. 그래서 딱 정신을 차려보면 제가 그냥 손톱을 막 뜯는데 손톱만 뜯는 게 아니라 손톱 위에 살까지 건드려요, 제가. 근데 피가 막 철철 나는데도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옆에서 좀 봐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도 학생이고 그 친구도 잠이 많은 친구다 보니까 항상 저를 옆에서 봐줄 수가 없어요. 약간 요거는 조금 혐오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엄마가 예전에 예전 어르신들 손톱 관리한다고 커터칼 같은 걸로 이렇게 손톱 하얀 부분 긁어내거나 매니큐어한 거 이거 아세톤을 안 주고 이렇게 칼로 슥슥슥 긁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연필을 칼로 깎는 거였어요. 연필을 칼로 깎는 것처럼 제 손톱을 칼로 깎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심각하다, 진짜.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면 너무 아파서 손톱을 막 부여잡고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쓰레고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굉장한 트라우마가 이제 생긴 거죠.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다 보니까
티를 안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도 결국은 티가 나더라고요. 안 되죠.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나다가 결국은 부모님도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당시 제가 이제 고3이 되고 그때 초여름, 사실 제가 그렇게 지내고 5, 6개월을 숨겼어요. 근데 숨길 수가 있는 이유는 같이 살긴 했지만 그때 뭐 공부한다 하고 뭐 맨날 연교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새벽에 부모님 주무시는 시간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고3이니까 공부해라 하고 뭐 어디 가족여행이나 놀러 가는 이런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많이 보고 대화할 시간이 딱히 없었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피폐해졌다고 부모님 느낀 건 제가 그 5개월, 6개월 동안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예. 그래서 그냥 빠지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뒤늦게 저의 몸 상태를 알아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저 귀신 봤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도 뭐 그렇게 그때 당시에 좀 가세가 슬슬 좀 기울고 맨날 그러고 있던 상황이라 제가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부모님도 저희 형제한테 티를 안 내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와중에 저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이건 너무 우울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불러서 야 코누야 엄마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스트레스도 풀 겸 너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잖아. 제가 이제 홍코노맨이 노래방 혼자 가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홍코노맨인데 예. 야 너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돈도 좀 그렇고 그냥 여기 우리 2층 건물에 안 쓰는 방 있지? 그 방 노래방으로 좀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노래 좀 할 테니까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방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청소 전에 사진 보여드리면 그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 옆에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사실 그냥 벽이 아니라 가벽이에요. 가벽. 그러니까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옆으로 미는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거기를 나무 판자를 대고 그냥 도배를 해서 그냥 벽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겨울에 되면 거기에 찬바람도 좀 들어오고 그렇기는 했지만 그 맞은편에 조그마한 제 방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원래 사람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제가 사는 방이랑 그쪽에 사는 사람이랑은 완전히 모르는 별개의 사람인 거예요. 예. 워낙 옛날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벽을 세워주고 그냥 서로 그렇게 살았던 거래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고 그래서 그 방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노래방으로 좀 이렇게 쓰자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노는 방을 노래방으로 좀 활용한다니까 뭐 저한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하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중고 노래방 기계를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근데 그날이 노래방 기계를 넣기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전날에 처음으로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던 날인데 문도 막 옛날 나무 문이라서 삐걱삐걱해요. 막 열지도 않고 잘. 쫙 하고 열었는데 안에 일단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진짜 창문 하나 없는 그냥 방이에요. 그냥 바깥에 성인 남자 허리 굽혀가지고 겨우 나올 수 있는 조그마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신 거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 그걸 대수롭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남이 쓰던 거였고 하니까 오늘 그냥 내일 버리자. 그리고 일단 청소는 대충 마무리 해놓고 내일 방음제랑 그런 거 하자 하고 이제 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좀 시키자 하고 그러고 잤어요. 그날 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한 2시쯤 잤나? 그때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어디서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막 소곤소곤거리는 거 같더니 그 소리가 조금은 뚜렷하게 점점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이 깼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여학생들이 막 소곤소곤소곤 거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도 계시고 할아버지가 막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완전 깐난 애기가 막 응냥냥하고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뚜렷하게 들리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까지 들리는 거예요. 야 쟤야? 쟤 몇 살이까? 야 조용히 해. 쟤 그러다 깨. 할배
저 사람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저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의 저를 두고 막 쑥쑥쑥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여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여학생의 목소리로, 야, 조용, 온다. 하더니 갑자기 쓱 조용해져. 조용하더니 누가 이 냄새 맡는 소리.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오랜만이네? 그러다가 제가 그 소리에 깨요. 그게 꿈인 거예요. 일단은 꿈인 거예요, 그게. 이게 근데 그 노래방 안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남자가 오랜만이네? 이런 느낌으로 제 얘기 막 하다가 수근수근거리다가 그 얘기하니까 누가 봐도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위는 아니라 단순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다음날 되고 거울은 버리고 청소 다 하고 어느 정도 방음제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래방 기계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 갖다 놓고 하니까 나름 괜찮게 잘 됐어요. 근데 뭐 중고라는 게 최신곡이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예. 뭐 예전에 지난 노래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았고 그렇게 노래를 이제 부르고 근데 그 노래도 막 크게 해서 노래방처럼 부른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소리 볼륨 좀 작게 해서 부르는 식으로 해서 부르긴 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그렇게 한 1, 2주가 지났는데 주말이었어요. 내일 학교 안 가니까 이제 노래나 불러야겠다. 이미 그 노래방 안에는 노래방 특유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이제 환기도 시킬 겸 그냥 미닫이 문을 그날 한 2주 만에 문을 다시 열은 거예요. 저는 원래 평상시 학생이었으니까 노래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건 당연했고 내일 노래나 해야겠다고 그날 처음으로 이제 2주 만에 열었는데 열고 자는데 그 노래방의 스피커에서 킥 소리 나는 거 있죠. 알죠. 킥킥킥킥 하는 거. 그 소리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깨요. 깜짝 놀라서. 그 소리에 제가 딱 깨게 되는데 그때 제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청소 후에는 제가 침대를 거기 이제 가벽이었던 게 이제 문으로 되니까 옆으로 완전히 옮겨서 그대로 그 사진처럼 누워있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눈만 굴려서 노래방 쪽을 옆으로 째려보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렇게 째려보는데 그 노래방 문 열려있는 곳에서 노래방 기계가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근데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니까 흔들흔들하는 그 그림자는 보여요. 흔들흔들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고 그러더니 리모컨으로 노래 예약하는 소리 있죠. 노래가 딱 전주가 흘러나오는데 정말 뜬금없게도 분홍 립스틱 아시죠?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그거요? 예, 그 노래. 예. 그 노래가 전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되게 목소리 두꺼운 남자가 언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노래를 부르는데 난 모르게 그려본 빨간 립스틱 분홍 립스틱을 빨간 립스틱이라고 개사를 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근데 빨간 립스틱 하더니 그 또 다시 또 안 부르고 리모컨을 탁탁탁탁탁 누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마디 점프를 막 하고 넘어가는데 바로 사비로 넘어가요.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빨간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오늘 밤만은 소리를 빽 질러. 오늘 밤!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시 눈을 탁 감습니다. 제가 몸이 잔뜩 움츠러진 상태로 악 하고 제가 몸을 움츠리고 눈을 딱 감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근데 다시 노래도 안 나오고 조용해요. 조용한데 누가 제 귀에 대고 오늘 밤. 제가 그것 때문에 눈을 딱 뜨고 얼른 그 노래방 쪽으로 시선을 딱 돌리니까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은 고정된 채 그대로 노래방으로 들어가요. 그대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각진 육각형 턱이었어요. 확실히. 예. 각진 육각형 턱에 그리고 눈은 동그란데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왜 애니메이션 중에 토마스와 친구들이라고 알죠. 그 기차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해요. 눈이 동그랗고 특히 광대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어요. 광대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 머리는 대머리였어요. 근데 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게 사실 입 때문에 그래요. 입이 윗 이빨로 아랫입술을 그 이빨도 듬성듬성 뾰족뾰족하게 났거든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가지고 아랫입술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보면서 한 손가락으로 그 밑에 피를 자기 입술을 이렇게 빨갛게 칠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처녀 귀신이나 보통 그런 귀신들이 여자 귀신들이 입술이 빨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남자가 입술을 빨갛게 하고 하니까 너무 기괴한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고. 제가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없어지자마자 바로 제가 가위에 깨고 제가 얼른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게 노래방 기계 때문에 있는 귀신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문 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 뒤로 그냥 노래방을 안 썼어요. 사실상 노래방 거의 저만 썼으니까. 근데 한 2달 지났나? 2달 지나고 나서 저희 집에 할머니가 시골에서 키우시는 시골 강아지 2달 된 되게 조그만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그냥 귀여워서 데리고 왔어요. 잠깐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에서 도보 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집에 되게 귀여운 강아지 있다 와라 그래서 노래도 할 겸 걔가 이제 노래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도 볼 겸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한 2달 만에 연 문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절대 그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나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걔가 강아지 막 이렇게 보다가 야 이제 나 노래 좀 해도 되냐고. 해라. 그래서 같이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저희 그 새끼 강아지가 뒤에서 엄청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강아지가 막 활활하고 막 짖어요. 그 미닫이문 입구에서 계속 활활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그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고 일로와. 원래 사람 되게 잘 따르는데 걔가 그 안에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와. 근데 얘 좀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막 낑낑거리면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봤자 어차피 조그만한 강아지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안고 들어왔거든요. 안고 딱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강아지가 한 게 오줌 싼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오줌 싸더라고요. 지려버렸네.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 하면서 제가 바깥으로 그냥 빼놨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예전에 가위 느리고 그 뭐 이상한 남자 봤던 얘기는 생각이 났는데 네. 그냥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냥 노래를 좀 불렀어요. 근데 역시 노래방에서 부르는 맛은 아니다 보니까 몇 곡 부르더니 그만 부르자 하고 책상에 있는 컴퓨터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제. 근데 그 문은 열어두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 문을 닫고 이럴 생각은 못하고 이렇게 보는데 책상 의자에 앉아서 보는 건 아니고 둘이 보고 있었으니까 모니터를 약간 밑으로 내려서 책상 밑에서 저희가 이렇게 턱을 개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보는 거 아시죠? 제가 저희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봤던 거라 제가 보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밤이 됐고 제가 잠이 드는데 야 나 간다? 제가 그 소리에 깨요. 하는데 어느 순간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끝나 있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야 나 간다 하고 신발장이 제가 방문 바깥쪽에 시선이 있었으니까 신발장에서 막 신발을 주섬주섬 신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분명히 깨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깨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노래방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방은 제 등을 쥐고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뒤통수에서 하면서 옷 슥슥슥 되는 그런 소리로 슥슥슥 하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온몸이 시커먼 형체였던 것 같은데 슥슥슥 하더니 총총거리므로 이게 총총총총
엄청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시죠? 발 이렇게 뒤꿈치 들고 가더니 저를 지나치고 제 친구한테 가서 제 친구의 등에 착 엎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쟤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깨려고 막 노력하는데 얘는 그 등에 엎인 줄도 모르고 신발 신고 그냥 나가요. 그때는 밤이 이미 한참 지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전화를 막 하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뛰어가서 야 가지마 뭐 이랬으면은 잡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땐 그러지 못했고 그냥 제 방에서만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었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고 그냥 받을 때까지 계속 하려고. 예. 그랬더니 얘가 어느 순간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 받더니 얘가 야 너 어디야? 왜 나 엘리베이터 아니야? 이게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끊기네. 그 소리가 끊겨서 들리는 거예요. 오. 너 괜찮아? 막 이렇게 제가 뭘 물어봐도 야 뭐라고 안 들려? 막, 야 잠깐만 나 이제 도착했어 잠깐만 전화가 끊긴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바로 뛰어갔어요. 근데 그게 걸어서 10분이지 뛰어가면 5분 안쪽에 도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막 뛰어갔어요. 진짜 막 뛰어갔는데 뛰어가서 그 친구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을 딱 봤는데 9층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9층. 근데 엘리베이터 눌러도 작동을 안 해.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9층에 사는 사람들이랑 그 바로 위에 그 친구가 10층이었거든요. 10층인데 9층에서 멈춘 거예요. 그 위에 10층에 사는 가족이랑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 친구가 쓰러져서 무릎이랑 발목을 막 부여잡고 막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와서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올라가서 멈추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그 9층에서 10층 올라갈 때 중간에 탁 걸린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1m 조금 안 되게 9층에서 10층 올라가는 그 중간에 딱 멈춰서 얘가 거울 보면서 보지도 않고 나온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나오니까 발이 그냥 9층 밑으로 그냥 쑥 빠진 거예요. 정말 천만다행인 건 그냥 9층의 계단 그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한 1m 조금 넘는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서 발목만 좀 삐고 무릎 좀 다치고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다. 그때 응급실 가는데 같이 가줬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래도 웃음을 보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나 진짜 죽을 뻔했다 하다가 야, 근데 너 나한테 아까 왜 전화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 사실 너 등에 뭐 어떤 귀신 하나 업혀갔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진짜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내일 쉬는데 우리 그냥 쉬는 놀러 가자고 하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제가 얼버무리고 말아요. 근데 그거 말을 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쵸. 예,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밖에 안 당하니까 웬만해서는. 예, 그죠. 예. 제가 하여튼 뭐 그런 좀 힘든 상황도 있었고 그 또 제가 좀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고3 지나고 대학교를 가게 되고 하면서 대학교는 또 타 지역으로 갔으니까 집에서 사실 잘 자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잊혀지고 군대도 그냥 무난하게 가고 가서 제가 상병 휴가를 나왔을 때 그때가 2012년도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우리 이제 저기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좋겠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날 제가 상병휴가 9박 10일을 그렇게 보내고 마지막 복귀 전날에 제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좀 술을 좀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제가 한 10시인가 11시쯤 깼습니다. 그때 11시쯤 깨고 그때 제가 시간을 확실히 기억하는 게 저희 집에 벽걸이 시계가 있었는데 그 벽걸이 시계를 보고 제가 시간을 확인을 한 거였어요. 그렇구나. 이제 아침이네. 일어나야겠다 하고 하는데 몸이 딱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눈만 딱 떠지고. 너무 오랜만에 겪는 가위라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로 어젯밤에 새벽에 제가 했던 행동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한 잔 걸치고 오랜만에 기분이 좋고 막 좀 취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괜히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이거 그래도 나랑 참 오랫동안 했었던 집인데 하면서 제가 술이 좀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방을. 그러다가 제가 노래방 문을 열고 노래방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갑자기 확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 또 든 생각이 잠깐만 내가 근데 문을 잠갔나? 문을 안 닫은 거예요. 닫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시선은 시계 쪽에 있었고 그 생각이 들고 눈을 돌리려는데 그 앞에 제 방에 귀신이 4명이 나타나요. 예. 일단 창문에 매달려 있던 귀신 1명. 그 사람은 확실히 여자였어요. 그 사람은 확실히 여자였고 나머지 3명은 제 옆에 그 옷걸이 쪽에 옷걸이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옷장 쪽에 옆에 1명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책상에 그 의자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를 보는 느낌은 토마스와 친구들. 근데 그게 정말 그림처럼 미동도 없고 그냥 눈은 동그랗게 뜨고 무표정으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게 맨날 그런 일을 겪다가 그 보면은 덜 당황하겠지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순간 소름과 그 무서움이 주체가 안 돼서 제가 눈을 꽉 감아버렸어요. 꽉 감고 제가 안 나오는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막 소리를 속으로 막 지르는데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하고 소리가 확 나왔어요. 소리가 확 나오니까 제 아버지가 옆방에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오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때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빠가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저를 막 이렇게 어깨를 막 만져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왜 무슨 일이야? 나 가위 눌렸어. 네. 야, 뭐 군인이 무슨 가위를 눌리고 그러냐?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진짜 나 너무 오랜만에 가위 눌린 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아직 점심 먹을 때 안 됐으니까 좀 더 자고 있어. 괜찮아. 그러더니 아버지가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눈을 감았지만 분명히 노래방으로 걸어간 그 인기척, 그 느낌은 확실히 들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아빠가 분명히 저를 깨웠는데 제 가위가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날 평일이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우러 온 거예요. 분명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집안에 계신 거예요. 집안에. 이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그때 눈을 뜨고 노래방 쪽으로 보려고 하는데 아들, 야 코노야, 아들 일어나. 노래방 쪽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알았잖아요. 아빠는 지금 시간에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그대로 누워서 눈만 노래방 문 쪽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제가 아까 여자 귀신 하나랑 남자 셋, 그렇게 4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5명의 귀신이 노래방 문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 얼굴만 일자로 5명이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으로. 근데 아까 분명히 4명이었잖아요. 가운데 각진 얼굴이랑 민머리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남자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른 4명은 그냥 무표정이고 그 남자만 웃으면서 아들 일어나. 저희 아빠 목소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면 들어와. 알지? 들어와. 하면서 갑자기 문에서 10개 손이 딱 나오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인사를. 안녕. 예, 안녕. 그 10개의 손이 확 나와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제가 확 깼어요. 제가 확 깼는데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웠지만 그 순간은 제가 깼을 때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고 화가 너무 났어요. 화가. 왜 그랬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깨기 전에 그 사람들 얼굴을 확인하고 깼거든요. 네. 가운데 사람은 확실히 그 광대뼈 튀어나온 그 사람이었고 나머지 4명이 저희 가족이었어요. 여자 1명은 엄마였고 나머지 3명은 저희 아빠, 저, 그리고 제 남동생. 근데 이게 눈이 그 토마스 친구들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뜨고 저를 이렇게 무표정으로 보니까 제가 그거를 인식을 못한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노래방 문 앞으로 가서 가래침을 퇴 하고 있는 힘껏 세게 탁 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어쩌면 제가 좀 그동안에 저를 힘들게 하고 너무 진짜 괴롭게 만들었던 그 귀신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소심한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무사히 복귀해서 제대하니까 이미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그 집과는 악연은 이제 거기서 끝나게 돼요. 사실상 그렇게 이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얘기는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봤어요. 예. 나 사실 내가 좀 몸 많이 왜소하고 그랬잖아. 그때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귀신도 좀 봤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런 엄마의 반응은 우리 아들 힘들었겠네. 내지는 야, 뭐 귀신이 어디 있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 이런 걸 예상했거든요. 정말 뜬금없게 엄마가 갑자기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탁 가리세요. 어머 너도 봤니? 야, 엄마가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대학교 가고 나서 내가 어떤 남자애가 맨날 나 찾아와가지고 목 졸라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괴롭혀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언제부터 봤다고요? 너 대학교 가고 나서 너 이제 집에 없으니까 엄마는 그냥 타 지역에서 잘 살고 있나 그거 걱정돼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몸이 좀 허해지고 걱정이 많이 돼서 생긴 그런 불안 증세였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근데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그랬더니 몸은 되게 시커멓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얼굴 기억나냐고. 얼굴 어떻게 생겼더라? 혹시 얼굴 각져 있었어? 그랬더니 각져 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눈이 동그랬어? 그래 내가 그 눈이 무서웠다. 눈이 동그랬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 대머리에 광대뼈 유난히 튀어나왔지. 맞아. 어머 너도 그 남자 봤니?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 아들 귀신 있는 것 같아. 그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일단은 어머니께서 너무 시달리셔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인 건 맞는데 그나마 홍코노맨님을 이해해줄 수 있는 가족이 생기신 거네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그때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엄마가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몇십 년 전에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이제 저랑 똑같은 생각을 그때 당시 제가 키 큰 여자 귀신을 보고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님께서도 좀 애써 외면을 하셨었나 보다.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셨어도 안 보신 척 좀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홍코노맨님이 그런 좀 느끼시거나 이런 게 있지. 이걸 느꼈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어찌 보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좀 교훈을 주거나 뭐 저를 좀 도와준다는 뭐 그런 귀신 얘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런 일들에 시달렸던 얘기들 그냥 생 귀신 얘기를 저는 해드린 거예요. 저는 귀신에 대한 사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은 제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고요. 누구나 이런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지 못한 형태와 들어보지 못한 말이나 들어보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홍코노맨님만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코노맨님 첫 번째 편을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도 그렇지만 첫 번째 편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분은 소름 끼치게 잘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 봤던 걸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말로 해주시는 건데 정말 간접적으로나마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 같이 잘 들었고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면 홍코노맨님이 가위에 서서 눌리시거나 갑자기 그냥 잠을 자는 상황이 아닌데도 눌려버리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귀신이 왔을 땐 그런 게 아닐까? 그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빙의도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가위 많이 눌렸던 사람이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 네.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제가 오늘 이후로는 한번 제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리려도 못한 건데, 저 지금 여기 차 안에서 전화 받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제가 지금 차를 어디에 주차했냐면,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집 앞에다 주차했어요, 지금. 왜요? 저 스스로 한번 깨보고 싶어서요. 이 무서움이나 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한번 깨보고 싶어서 저는 지금 바로 앞에 주차를 했는데, 여기가 좀 많이 변했네요. 옛날에는 그냥 주택 골목이었는데 큰 건물 한 4층, 5층짜리 되는 건물로 들어서고, 지금은 그냥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으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위에서 눌려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쵸? 그것까지는 충분히 공감도 할 수 있으면서 이해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저도 가위 눌려서 귀신 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아까 네.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빙의가 되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아, 그게 그래요? 병명으로 기면증이라든지 뭐 빈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네네.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으신 거죠? 그때는 너무나 좀 약해져 있는 상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오. 사실 저는 이게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그때 저는 귀신을 보고 이런 거 불면증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변비였어요, 그때. 정말 일주일 동안 화장실 못 가는 그 공포는 네. 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가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안 가다가 신호 왔을 때는 이제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네. 아픈데도 이게 하도 참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막상 긴급한 상황이 와도 시원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좀 더러운 얘기긴 했지만 정말 맞아요. 저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것.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현실 공포죠. 정말. 네. 네, 맞아요. 현실 공포 맞아요. 근데 저희 또 귀족님들이 가끔씩 이슬만 먹고 이제 그런 생리 현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계인 같은 분들이 계신데 뭐 그분들 빼고는 공감하시겠죠, 뭐.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홍코노메님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얘기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해요. 왜냐?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냉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또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천천히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런 일들 진짜 있고요. 이런 일들로 고통받는 분들 계세요. 근데 홍코노메님이 왜 이번 이야기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셨냐? 1편을 보시면 대략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홍코노메님이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정말 또 무서워하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